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2023년 4월 8일 오전 8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접속하시는 지민님도 환영하고요. 기존 접속해 있던 분들, 림님과 일모님, 그리고 윤님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나눌 곳은 220쪽에서 249쪽이거든요. 여러분들 책 앞에 있으시면 책 펼치셔서 같이 해당 페이지 찾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그나저나 여러분들 아티스트 회의식 읽은 지 꽤 됐잖아요. 벌써 책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반 넘었어요. 아티스트 회의 읽고 계신 일상이 좀 어떠세요? 읽을만 하세요? 저는 약간 모든 업무 할 때 제일 앞단에 하거든요. 아침에 가장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서 여기서 만난 문장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그날 하루를 음미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죠. 뭔가 좀 약간 허전한, 네. 하이님, 그쵸. 저도 으쌰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읽을 분량이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내 페이지인데 그런 거 저만 겪고 있나요? 내 페이지인데 그날 저에게 필요했던 문구는 매일 하나씩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읽는 게 저한테는 보물찾기 같다 해야 되나? 보물찾기처럼 뭔가 그날의 저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한 주간 나눈 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220에서 249쪽입니다. 먼저 220쪽에 있는 오늘은 제가 그 토요 나눔 할 때 이런 건 잘 안 해봤는데요. 문득 이걸 준비하면서 이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20쪽에서 222쪽 사이에 창조성을 발굴하는 연습에서 문장 완성 검사 있었잖아요. 듣고 계신 분들은 이 한번 채팅창에다가 듣자마자 떠오르는 답을 한번 적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문장 완성 검사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아침 그 문항을 그 당시도 뭐 푸셨겠지만 답을 적으셨겠지만 이 아침 누가 이렇게 읽어줬을 때 나는 어떤 응답이 떠오르는지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한번 창조성을 발굴하는 연습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문장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당신의 대답은 과거에 무엇을 놓쳤는지 말해줄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도 같은 당신의 창조성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답을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어주세요. 1. 어렸을 적에 나는 뭐뭐 할 기회를 놓쳤다. 뭐가 떠오르세요? 어렸을 적에 나는 뭐 할 기회를 놓쳤다. 답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제가 좀 더 읽을 테니까 혹시 답 올려주실 때 넘버링해서 올려주시면 더 감사. 이제쯤 올라오는군요. 그쵸? 채팅창이니까. 안정적으로 호기심을 발산할 기회, 자유롭게 놀 기회, 어렸을 적에 나는 해외여행 가는 기회를 놓쳤다. 고3 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미술을 공부할 기회,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는군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2번이에요. 2번은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부족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어렸을 적에 나는
2.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부족했다. 무엇이 부족했다가 떠오르시나요? 자신감,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탐색할 기회, 안정감과 정서적인 지원, 안정적이고, 림님과 지미님 답이 비슷하군요. 안정적이고 다정한 지지와 응원. 자, 그러면 또 바로 또 읽어드릴게요. 3번은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내 안의 호기심과 열정, 내 재능, 부모님의 도움, 뭐 책 읽어주세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이런 말들요. 나의 호기심을 부정한 대신 호기심을 이용할 수 있었다. 호기심과 재능, 열정, 도움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4번은요.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되기를 꿈꾸었다.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되기를 꿈꾸었을까요? 어떠세요?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되기를 꿈꾸었나요? 뭐가 있었을까요?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되기를 꿈꾸었다. 유명한 음악가, 뮤지컬 배우, DJ, 디자이너, 와. 네. 지금도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라디오 작가, 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은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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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한 자유, 다양한 경험, 정서적 안정감. 저도 지금 질문할 때마다 제 안에 답을 만나고 있어요. 네네. 부모님의 호응, 격려,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 그랬군요. 맞아요. 중요하죠. 네. 네, 아리아님 환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했죠. 이어서 그러면 6번째는 우리 집에는 무엇이 충분한 적이 없었다. 무엇이 충분한 적이 없었다. 대화, 격려, 웃음, 실수, 대화, 실수, 안정적인 느낌, 정서적 안정감. 오늘 안정감이란 표현들이 나온다, 그죠? 그럼 7번은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더 필요했다.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더 필요했다. 무엇이 더 필요하셨나요? 친구와의 유대관계. 친구 중요하죠. 맞아요. 어렸을 적에 나는 무엇이 더 필요했다. 따뜻한 말, 따스한 말, 두 분 똑같은 말. 찌찌뽕. 자녀로서의 편안함, 안정감. 나를 신뢰하는 마음. 8번이에요. 다시는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 8번 다시는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
다시는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 어린 시절 친구들, 순수함, 자유로움. 어린 시절에 나 어릴 적 마당에 있었던 강아지. 맞죠. 9번이에요. 9번. 오랫동안 나는 무엇을 잊고서 지내왔는데 궁금하다. 오랫동안 나는 뭘 잊고서 지내왔는데 궁금하다. 뭐가 떠오르나요? 오랫동안 나는 무엇을 잊고서 지내왔는데 궁금하다. 내 안의 유머. 음, 어릴 적 매일 싸우던 소꿉친구. 음흠. 음. 놀이. 10번이에요.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을 자책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을 자책하고 있다. 나의 꿈,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잊고서 지내왔다고요. 맞아요. 아, 상인님, 그때 만난 좋은 사람들, 그립죠. 용기, 음, 실천하지 못한 것들, 전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 지금 220쪽에서 221쪽에 있어서 창조성을 발굴하는 연습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제 직관이었어요, 어제. 아, 이거 내일 아침에 좀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혼자서 음미하셨겠고 답도 하셨겠지만 같이 했을 땐 어떤 게 나왔을까? 자, 지금 이제 이 10가지의 것들을 했잖아요. 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어진대요. 지금 이야기한 답들은 결국 과거에 무엇을 놓쳤는지 말해줘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당신의 창조성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대요. 지금 이 10가지 답을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당장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질문도 적어놔 볼게요. 나의 창조성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네, 10가지 질문은 결국 이걸로 이어진대요. 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 전 지금 좀 웃긴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중 나왔는데 그 시절 뭐 중학교 다 그랬겠지만 무용실이란 게 있었는데 무용실이 정말 방치된 지금 생각해 보면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늘 차갑고 곰팡이 선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 안 하고 몸으로 움직이니까 좋아했는데 그 무용 시간에 선생님이 박자를 얘기하면서 동작을 알려주면 나는 그 동작을 따라하기가 너무 손쉬웠던 기억이 나고 음악 틀어주면은 그 움직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의외로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나의 창조성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춤추러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무용실에 그 중학교 1, 2, 3학년 때 갔던 무용실의 그 차가운 공기와 그 촌스러운 진녹색의 체육복을 다 갈아입고 가서 선생님이
따라따다 뭐 이런 음악을 틀어줘요. 그럼 한 학기 동안 그것에 대한 걸 했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잘 못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쉽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영혼이 춤추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지 지금도 집에서 막 춤은 추지만 좀 이걸 어떻게 할지. 아, 신문반 활동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나는 뭘 좋아했었지? 의외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 저는 그런 생각도 스치면서 기억났어요. 갑자기 가요 탑10에 너무 옛날 얘기인데 가요 탑10에 손범수 아저씨가 나오는데 당시 룰라가 계속 그 날개 잃은 천사인가? 100일째 만남인가? 그걸로 계속 인기였어요. 그래서 손범수 아저씨가 나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저 마이크 잡고 카메라 앞에 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거는 더 어렸을 때 같은데 뭔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말하는 일. 지금 그 후자 떠오른 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네요. 하지만 춤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걸 보면서 지금 나에게 그때는 부족했다 느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어떻게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왜 이런 걸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결국 이번 주 내내 얘기했던 것이 8주차의 의지를 되찾는다와 관련된 거였어요. 의지를 되찾는다 해서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번 주에는 창조성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인 시간을 다룬다. 창조적인 모험을 회피하는 시간에 대해 자신이 어떤 인식을 가져왔는지 진단해 보면 당장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창조적으로 살기를 바랬음에도 지금의 삶에 안주하게 만든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시간들에 대해서 8주차 내용 잘 읽어보셨나요? 8주차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였죠. 저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패배라고 생각해요. 8주차에 되게 핵심을 찌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패배였어요. 패배. 여러분들은 인생의 패배라고 했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네, 일본님 인사 나눠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 패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패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선배들, 지식인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창조성을 어떤 것에 있어서 꽃피우려고 했을 때 그것을 패배시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이 멘트를 듣자마자 어떤 삶의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어떤 삶의 장면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 난 패배했어 라고 느꼈던 경험이 떠오르나요? 근데 줄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233쪽에 위에서 6번째 줄이에요.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야 했다. 내가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시절에 나를 꺼내서 마주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많은 분들이 인증에 써주셨지만 230쪽의 위에서 5째 줄이에요. 그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너무 인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양소란 바로 격려이다. 어떠세요? 방금 이렇게 창조성을 발굴하는 연습
그것을 떠오르시면서 그 당시 나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나의 창조성을 발굴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데 있어서 소위 패배하고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줄리안이 얘기합니다. 그거 상처고 패배이겠지만 끄집어내야 해. 끄집어내서 봐야 해. 사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격려야, 격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격려의 메시지가 떠오르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격려가 가장 필요할까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 당시는 나의 창조성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에게 지금이라도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때 나의 창조성을 지금이라도 피어내게 물어준다면 어떤 격려의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나요? 저는 이런 말이 떠올라요. 세상은 너무 넓어. 세상 정말 넓어. 그리고 성향아, 너 자신도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고 훨씬 잘할 수 있는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상희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수많은 경험에 DNA가 남아있으니까 화이팅! 격려. 상처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깊은 격려를 주면서 줄리아가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았어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234쪽에 있었던 질문인데요. 이런 표현 자체도 흥미롭죠. 패배를 가장한 승리. 그러니까 패배인 척 했는데 승리로 되는 거, 혹은 내가 패배였던 경험을 승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주고 있어요. 줄리아가요. 234쪽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패배를 가장한 승리는 아티스트에게 아주 좋은 도구이다. 그 도구를 얻으려면 단순하고 냉정하게 이 한마디만 던지면 된다. 이 패배가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 것일까? 이 패배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패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오는 게 아니고 이 패배가 나에게 어떤 선물,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준다면, 그래서 나는 그 기회로 결국은 승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뭘까라고 역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235쪽의 셋째 줄에 이렇게 말을 하죠. 고통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승리의 비법이다. 고통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승리의 비법이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도전하는 내가 떠오르나요? 어떤 패배가 떠오르고 그 패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었구나라고 알아차려지나요? 그쵸. 맞아요. 격려. 그러게요, 림님. 왜 우리는 그렇게 격려를 주는 것에 인색했을까요? 림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바꿀 게 있으면 바꿔도 돼요. 그리고 충분히 쉬어야 또 달릴 수 있어요. 림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대신 읽어드립니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이, 이 패배가, 이 고통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려는 거지?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지?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 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면, 이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기회로 삼는다면 무엇이 가능할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한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지를 되찾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뭐 시간이 없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나 그거 못해. 나 그 한 번에 이뤄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의 벽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 아니? 네 안에 있는 의지를 찾아 작은 행동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235쪽에 영화 감독 존 캐서비티스라는 분이 했던 말, 공을 잡으려면 공을 잡기를 바라야 한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럼 좋지라고 하지만 진실로 그걸 바라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 버스 잡는 것도 그랬잖아요. 저 버스를 잡을 수 있어란 마음으로 결과적으로 잡든 안 잡든 최선을 다해서 뛰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공을 잡으려면 공을 잡길 바라야지. 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238쪽에 위에서 7째 줄이에요. 그는 읽어드릴게요. 그는 닫힌 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기보다는 다른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패배일 때 그것에 그냥 소위 바닥에 주저앉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럼 다른 문을 두드리지 뭐 하고 두드릴 수 있는 힘. 내가 공을 잡길 원한다면 그걸 바라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줄리안의 의지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느 쪽에 나오냐면요. 단계 밟기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극적인 성공이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극적인 성공을 바란대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 표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성 북코칭의 시작도 이거였거든요. 244쪽의 아랫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상상하는 게 워낙 원대한 시나리오니까 그것을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두어 쪽, 그러니까 집안일 하기 전에 재빨리 쓸 수 있게 매일 조금씩 써나갈 수 있게 두어 쪽 분량의 원고를 그냥 쓰는 거죠. 그러면 남은 하루 동안에 원고를 쓰지 않았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어 라는 죄책감이나 써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보낼 수 있대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국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뭐 그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든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그냥 하루 5분씩 조금씩 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맞죠? 리미 저도 그거 너무 웃겼어요. 시나리오 팔아서 할리우드로 어떻게 이사가 있지 걱정하느라 시나리오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글 쓰고 싶어서 글을 쓰려는데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비난할까봐 글을 쓰지 못하는, 근데 글을 한자도 안 써놓고 비난할 사람들도 없는데 그것도 걱정돼서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줄리안이 얘기해요. 작은 행동을 하라고요. 그게 245쪽에 나오거든요. 245쪽 위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경험으로는 창조성을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행동이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 매일 이런 행동을 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 바로 단계를 밟는 것이다. 매일 작은 행동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들 창조성이 발굴되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한 창조성이 발현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일상에서 매일 작은 행동을 매일 해간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매일 작은 행동을 하면 단계를 밟아 내가 때때로 패배가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승리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격려라고 합니다. 죄책감을 넘어서서 매일 작은 행동을 해서 나의 창조성이 내 삶에 발현되도록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에 대해서 8주차 의지를 되찾는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상희님은. 소설가, 야, 좋아요, 상희님. 소설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상희님이 그려지네요. 재민님, 타고난 것들을 존중하며, 그럼요, 매일 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길, 저도요, 진심으로 응원해요. 시간이 어느덧 돼서 벌써 마무리할 때예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 몇 개 읽어드리면서 리마인드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먼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문장은요, 222쪽에 있었던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문장 원픽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문장으로 읽어드릴게요. 222쪽에 과제 1번에 나온 주문이죠. 나 자신을 보물처럼 대하면 나는 강해질 것이다. 나 자신을 보물처럼 대하면 나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보물처럼 대하면 여러분은 강해질 거예요. 격려 부탁드려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문장입니다. 238쪽에 있는 문장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괜찮으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귀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238쪽 아래에서 둘째 줄 문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네가 있다는 것과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아. 앞으로는 너에게 더욱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할게. 나는 네가 거기 있다는 것과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앞으로는 너에게 정말 더욱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할게. 나는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가슴에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문장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4쪽에 왼쪽에 있는 작은 건데요.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다이앤 메리 차일드가 한 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될 거야.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를 신뢰하라. 이건 될 거야.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내면의 목소리가 올라왔을 때 오케이, 알았어. 해볼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셔서 내가 너가 거기 있는 걸 알고 너에게 좋은 미래를 선물할게 라는 의지에 덧입어 매일매일 자신을 보물처럼 대해서 점점 강해져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벌써 이제 한 달 남아서 다음 책 안내드립니다. 다음 책은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또 안내 금방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